주안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이야기를 환율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또다시 2원 40전 떨어지며 1,054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장에서는 장 후반에 위안화가 강세를 기록하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앞으로 이 압력은 또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미 FTA에서 한국판 플라자 합의다 이런 얘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압력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어느 쪽 종목군이 좀 더 유리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 수출주는 아니겠죠. 환율 하락에 따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주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에 이 포인트를 실는 이들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내수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소하며 구매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원화 강세 시즌에 나타나곤 하죠. 한국투자증권, 원화 강세 그리고 추경 기대를 놓고 봤을 때 내수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조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에서는 내수주이자 방어주인 종목들의 접근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소비주이자 수출주인 중국 소비주, 유통, 음식료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종목군들이 거론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바로 은행주 되겠습니다. 수출주 대비해서는 은행주들은 환율 해증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고요. 비화폐성 이익이 원화 강세 시에 발생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은행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악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소식에 5% 정도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는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원화 강세 이슈에서는 잠시 좀 밀어놓도록 하죠. 그럼 두 번째 원화 강세 수혜로 거론되는 건 한국전력이 있겠습니다. 정말 2년 내내 주가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 이틀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어제장에서도 5% 상승세를 기록했죠. 원료탄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그것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시 한국전력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죠.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 속에 좀 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은 원전 가동 등 여전히 실적 우려는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 또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화 강세 수혜 업종으로 또 꼽히는 것은 바로 음식료가 되겠는데요. 음식료 업종 매출 원가율이 높은 소재 산업으로 이 원화 강세 시 원재료 매입 비용이 감소해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어제장에서 상승률 나쁘지 않았는데요. 롯데칠성,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 모두 다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CJ제일제당에 대한 의견이 있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를 현재 나온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4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원화가 1% 정도 하락할 때 이 순이익은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가정 간편식 제품 시장의 지배력 압도적이다라는 판단이고요. 해외 시장 진출, 그에 따른 시장 확대, 제품 가격, 최근 어묵 가격 올렸죠. 제품 가격 인상 등의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다라며 나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살펴보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음식료 말고는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원화 강세와 맞물려서 이슈되는 건 여행주가 되겠습니다. 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다 상승이었고요. 그 전 거래일에 상한가 기록했던 롯데관광개발, 어제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네요.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기록할 경우 원화의 구매력이 올라가며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고요. 여행주뿐만이 아니죠. 항공주도 비슷한 맥락에서 강한 탄력을 기록한 어제입니다. 티웨이홀딩스 6%, 진에어 5%, 아시아나, 대한항공 모두 다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항공사는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원화 강세 시 외화 환산 이익이 있다라는 거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슈까지 최근 전해지면서 중국 관련 노선 매출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국 노선 매출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과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조인트벤처 대한항공, 델타항공과 설립
설립하고 나서부터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 주가 연일 강세 움직임 기록하고 있는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오늘 원화 강세 기조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아갈 만한 섹터들에 대한 언급을 전해드렸는데요. 추이를 갖고 살펴보시고요. 무엇보다 내수주이지만 수출주 역할을 해주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상당히 높습니다. 종목 추적 저희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다뤄볼 거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